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세부적인 그런 소식들이 있는데요. 종가부터 보시죠. 자, 이날 다우지수, S&P 500 지수 2% 이상의 강한 회복 흐름이 나와줬고요. 상대적으로 나스닥 지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1.6% 회복에 그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 두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쟁과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속보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시장에서는 계속 이 부분을 팔로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속보에 따르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회담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북쪽에 위치되어 있는 벨라루스 지역에서 지금 회담을 개시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이번 회담에 대해서 하기는 하는데 회의적으로 그걸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 쪽에서 조건을 불리하게 지금 내놓고 있다는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내무부 보좌관에 따르면 회담은 개시됐고 또 외무장관 말에 따르면 협상을 하러 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영토의 단 1인치도 양보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가 이 첫 회담에서 어떻게 조건을 내밀지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보고 생각해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러시아 쪽에서는 이번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현재 핵과 관련된 카드를 꺼낸 상황입니다. 이 서방에서 제재를 계속 강하게 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반발하는 내용이 현재까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국가들은 러시아를 어떤 식으로 제재하고 있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밋밋한 제재였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강한 제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과 영국, 나토, 유럽에서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배제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강한 금융 규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러시아의 교역을 막아버리는 그런 실질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닌 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달러 대신 중국 위안화를 쓸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위안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인 그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의 신용평가 회사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신용 등급을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S&P가 이제 쓰레기 등급, 그러니까 정크로 떨어뜨렸고요. 무디스 쪽에서도 정크로 떨어뜨릴 거다라고 지금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보시면서 지금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에 발표가 됐습니다. 1월 PCE가 나왔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소비가 중요한데 이 개인 소비 지출이 5%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연준에서는 긴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더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변동성이 적은 PCE 같은 경우에도 40년 만에 가장 높은 기록을 내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하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줬고요. 이 밖에 지표를 모아보면 1월 내구재 수준은 예상을 상회했고 소비자 태도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펜딩 주택 판매 역시 감소했는데 이걸 해석해보면 경기가 회복은 하지만 이 소비자들의 심리는 약해졌고 거기에서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이자가 세진다는 얘기죠. 주택 판매가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섹터별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우선은 회복의 흐름이 강하게 들어온 미국 증시가 되겠는데요. 이날은 하락한 섹터가 없습니다. 다 올랐고요. 이제 그 중에서는 소재, 금융이 가장 강했고 가장 약했던 게 의외로 이제 IT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소재 업종이 강했던 것, 이런 전쟁에 대한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워낙에 이 원자재 시장에 타격을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양국의 대결이기 때문에 수급이 악화될 것을 그대로 좀 반영을 했습니다. 3.58% 상승했고요. 이제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금융주가 3.1% 올랐는데요. 지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필요성이 올라간 금융 업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별 흐름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볼 텐데요. 딱 보시게 되면은 거의 다 다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게 멀리서 딱 보시면 이제 왼쪽 위쪽 부분 이쪽은 거의 다 이제 IT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덜 올랐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함재 긴축을 할 것이고 긴축을 하게 되면은 이런 성장주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이런 IT 종목 중에서도 강한 종목들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엣지라는 그런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마존 밑에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왜 올랐는지 잠시 후 특징주 때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좀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지수는 전약 후 강의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AMD가 3.8%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강하게 올라간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회사 자체의 수익성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증권사에서 이런 회사의 수익성을 계속해서 높게 잡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이 종목의 상승을 계속 뒷받침해 줄 것이다 라는 내용에 따라서 이날 다른 종목에 비해서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금융주가 있는데요. 뭐 카드 회사 말고는 전체적으로 금융주는 다 강했습니다. 긴축하면은 뭐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나쁠 게 없죠. 다 호재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뭐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2% 이상 훌쩍 넘겨버렸고요. 이제 나머지 증권사라든지 신용평가 회사들 적게 오른 게 2%입니다. 대부분의 2, 3%대의 강세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중간으로 오시면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오랜만에 존슨앤존슨이 강하게 상승했다는 부분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 5%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른 이 제약사들에 대한 그런 훈풍이 퍼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약주 존슨앤존슨이 왜 강했냐면 관련된 소송이 있었었는데 그 불리한 소송이 이제 좀 거의 다 막바지에 다다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징주 때 조금 더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소비재 그리고 산업재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 올랐죠? 이제 그 가운데 소비재 쪽에서는 이제 침공이 좀 더 빠르게 종료될 것이다, 속전속결이다 이런 내용에 따라서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된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제너럴 일렉트릭, 3M 그리고 허니웰 이런 종목들이 적게는 3%, 많게는 4%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너지하고 농업 쪽만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유가가 좀 하락은 했지만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에너지 업종에는 상승 재료로 좀 받아들여졌습니다. 쉐브론 같은 게 4.1%로 대형주 중에서 가장 강했고요. 뭐 나머지 이오지 리소시스 같은 경우에도 4% 상승세로 보여줬습니다. 자, 농업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대표적인 밀 수입국이 되겠죠. 밀 수출국이 되기 때문에 이런 파종 면적이 감소된다라는 그런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끝에 있는데 종목으로는 되게 작아서요. 이제 모자이크가 9.2%, 코르테바라는 종목 3.5% 상승했습니다. 자, 특징주 보겠습니다. 엣시 보겠는데요. 강한 호실적 그리고 거기에다가 고객들이 증가한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날개를 다른 종목입니다. 16%나 올랐습니다. 종목들 중에 가장 강하게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최근에 계속 크게 올라갔다가 급락을 했었었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격의 기반을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이 회사는 넥스트 아마존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있습니다. 수공예품 위주로 판매하는 글로벌 마켓이 되겠는데요. 뭐 직접 손으로 그린 그림이나 뭐 보석, 빈티지 이런 것들을 파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6%, 그리고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 활성 판매자 수가 무려 72%나 됐습니다. 그만큼 여기다가 갖다 파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하반기에도 성장이 더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엣시는 오늘 거의 $150 근처까지 회복한 흐름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존슨앤존슨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소송이 거의 합의가 다 됐다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피오이드 들어보셨죠? 이 대표적인 마약 진통제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독성도 강하기 때문에 사용을 잘 해야 되고 실제로 중독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문제가 됐던 그런 소송이 되겠는데요. 거의 끝나갑니다. 지금 존슨앤존슨하고 미국의 3대 의약품 유통 3사가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 큰 금액을 지금 투자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합의안을 좀 발표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고요. 거의 한 5%대의 강한 장대 양봉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박스권에서 박스권 하단에 거의 위치해 있다가 지금 강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주당 $16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자, 러시아의 제재가 좀 약했다라는 부분, 조금 더 미국 증시에서 새로운 속보가 나온 거는 유럽 증시 때는 충분히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밋밋한 규제였다라는 쪽으로만 반영이 된 건데요. 지금 독일 닥스, 프랑스 깍스, 그리고 영국의 푸츠백 거의 다 3에서 많게는 거의 4%의 아주 강한 그런 회복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전약 후강의 패턴을 보여줬고요. 지금 스위프트와 관련된 퇴출 소식은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는 떨어졌습니다. 종목들은 올랐다는 부분 좀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1.3% 하락했습니다. $91. 최근에 $90 초반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유가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대화를 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전쟁에 대한 우려가 줄면서 하락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은 달러가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전쟁을 보고 가겠다라는 그런 신중한 모습입니다. 강보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금값은 위험 회피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매력이 떨어졌고 2% 밀리면서 중요한 1,900달러 라인을 하회하는 흐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채가 1.2bp 소폭 올라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2% 근처까지 상승을 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강하게 회복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 전해주시죠. 예,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1.6에서 2.5%대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5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을 위해 벨라루스 민스크로 대표단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전쟁의 확전 공포가 다소 낮아진 건데요. 이로 인해 주식을 비롯한 가상화폐 등 위험 자산의 가격이 일제히 반등하는 장세를 연출하는 하루였습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고 있는 물가 지표 근원 개인 소비지출 PCE 가격 지수가 5%를 웃도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40년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연준의 긴축 필요성이 강조됐지만 1월 잠정 주택 매매 건수가 예상을 하회한 데다 가장 최근 지표인 2월 소비자 태도 지수 역시 부진한 결과를 보인 점이 미국 경제의 과열 우려를 다소 감소시켰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연준 내 매파 인사의 발언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한 하루였는데요.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는 3월 FOMC에서 50 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1월 PCE 보고서가 예상을 상회했고 2월 고용 및 CPI 보고서에서 경제가 여전히 과도하게 뜨거운 것으로 나타날 경우 연준이 3월 기준금리를 50 베이시스 포인트가량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연준이 올해 중반까지는 기준금리 인상 목표 범위를 100 베이시스 포인트가량 높이는 것을 선호하며 적절한 금리 정책이 시행될 경우 올 여름 초에는 연준의 기준금리 목표 범위가 1에서 1.25%에 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긴축 속도의 경우 향후 발표될 경제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면서 앞으로 예정된 4차례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25 베이시스 포인트씩 올리는 것이 가능한 시나리오라면서도 늦어도 7월 FOMC에서 대차 대조표 축소 절차에는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강력한 소비자 수요와 공급 제약이 결합해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면서 올해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한 속도로 확장해 나갈 것이며 고용시장 역시 연준의 최대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이 가해진 이후 세계 경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는 온건한 긴축 정책이 적절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대러시아 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3대 신용평가사들이 이 두 나라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러시아의 장기 외화 표시 채권에 대한 국가 신용 등급을 기존의 트리플 B-에서 더블 B 플러스로 하향시킨 데 이어 등급을 추가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투자 적격 등급 중 최하위 수준에서 아래 단계인 투기 등급으로 조정한 것으로 S&P 측은 미국과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 경제 및 대외 무역 활동, 금융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 2차 영향까지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디스 역시 러시아의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서방의 경제 제재가 러시아의 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통상 국가 신용 등급 심사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지만 이번에는 더 빠를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 러시아의 국가 신용 투자 적격 등급 중에서 가장 낮은 BAA3로 한 단계 떨어지면 투기 등급인 정크로 강등되게 됩니다. 한편 피치는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용 등급을 강등했는데요. 피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채 신용 등급을 기존의 B에서 트리플 C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고 B 등급은 일부 안정성을 포함한 투자 위험을 의미하는 반면 트리플 C는 안전한 부분이 거의 없어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또 일론 머스크 CEO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우크라이나 정부 요청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스페이스X 위성 인터넷 사업 스타링크 서비스를 우크라이나에서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스타링크 서비스가 우크라이나에 지금 개통돼 있다면서 더 많은 터미널이 개통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전날 트위터를 통해 머스크에게 스타링크 서비스 개시를 요청했고 10시간 만에 머스크 CEO가 서비스 시작을 알렸으며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의 인터넷 접속은 원활하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스타링크 프로젝트는 2020년대 중반까지 저 교회도 소형 위성 12,000개, 장기적으로는 4만 개를 쏘아 올려 지구 전역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망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지난 금요일 테슬라의 주가는 1%가 반등해 $809 8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2월 시카고 PMI 지수가 발표되며 개장 전 닐슨 홀딩스, 엑셀론 코프, 클리어웨이 에너지, 아스텍 인더스트리스, 헤스카 코프, 맥카피 코퍼레이션, 폐장 후에는 HP 잉크, 암바렐라, 줌 비디오, 워크데이, 노바백스, 그룹폰, 블링크 차징, 3D 시스템스, 그리고 루시드 모터스가 4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